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87%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은 했지만 그다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걸 반증해 주듯이 아시아 증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니케이와 상해는 플러스를 나타냈고요. 대만은 0.16% 조금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07% 상승했던 반면에 코스닥이 1.1% 하락을 했죠. 코스피의 수급을 보셔도 오늘 개인이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추석 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개인들의 자금 확보 이런 면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스피에 비해서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투여되는 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4.23% 하락이 나왔고요. 한번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트리고 나니까 연일 계속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따로 카카오를 거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 12만원대 초반 요 부분까지 오지는 않았고요. 내일이라도 이런 자리죠. 12만원대 초반이나 12만원이 살짝 무너진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합니다. 12만원대 초반이나 12만원 이하에서는 매도 구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전략, 그런 전략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지난 3거래일 전까지 외국인이 이렇게 100만 주 이상을 이렇게 매도를 했죠.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원대 초반 이 자리에서는 아마도 주가가 하락을 멈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카카오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도 전저점 7만원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음봉이 나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 그 호재가 다 끝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이제부터 그래프와 수급만 따져서 이걸 거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래프를 보시면 음봉이 나왔고 수급 역시 양매도가 나왔죠.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신규주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지지선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꺼 본다면 이런 자리죠. 54,000원 여러 부분까지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 지지하는지 여부 지켜봤다가 한번 이렇게 반등 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종목이 기관 외국인 수급을 받쳐주지 않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섣불리 저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그래프톤입니다. 자, 그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조금 다르죠. 카카오뱅크와는 다른 이유가 그래프톤은 아직까지 MSCI 지수가 편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게 44만원 저점을 지켜준 채로 작게나마 이렇게 1% 정도 상승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프도 이렇게 짧은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44만원 저점을 지켜줬고 그리고 이렇게 짧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44만원을 이제 깨뜨리면 안 되겠죠. 이 자리에서는 내일 돌아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1% 이상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2차전지 대장주들이죠. 지난주에는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었다면 오늘은 LNF, 첨보 그리고 LNF의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이 오늘 굉장히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에서 큰 물량은 아니지만 조금의 물량을 매수를 해가지고 2, 3% 폭을 먹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코프로 BM이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기 때문에 LNF 그리고 첨보 이런 애들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로닉스도 거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LNF랑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LNF를 거래했기 때문에 세로닉스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로닉스가 얘가 LNF보다 훨씬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거의 10시쯤 다 돼갖고 이게 상한가를 한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상한가를 한번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매수를 해가지고 상한가를 노렸는데요. 그렇게 큰 물량은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전까지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 다음날 갭을 띄워 긴 음봉을 만든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날도 상한가를 이렇게 붙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말까 좀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물량을 그렇게 크게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다시 깨진다면 이건 뭐 손절매를 한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얘가 상한가를 붙었죠. 이전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상한가를 붙더라도 그다지 크게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얘가 내일 크게 뭐 다시 상한가를 갈까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한가에 매수한 물량 내일 뭐 잘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LNF, 첨보 이런 애들 지금 장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애들을 가지고 거래를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 테마주 홍준표 관련주들입니다. 자, 홍준표 관련주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 그리고 투자 경고 예고 종목이 이렇게 뜨다 보니까 홍준표 관련주들이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인다라는 거죠. 경남스틸, 홈센터홀딩스, 뭐 한국선제 이런 애들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11선이죠. 이 11선을 과연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첫 21선 부분까지 온다면 얘네들 매수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자, 홍준표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고 나서도 이 지지율이 얼만큼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준표 관련주들은 22이동 평균선 부분에 오면 한번 매수해 가지고 반등할 때 매수하는 전략 한번 세워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크게 하락한 종목이 폴더블폰 관련주입니다. 애플이 14일날 아이폰 30를 공개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이 되겠죠. 아이폰 30가 과연 어느 정도의 흥행을 주느냐에 따라서 얘네들도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이폰 30가 공개를 했는데 기대 이하의 그런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요,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파이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KH바텍 얘네들 오늘 거의 21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얘네들이 21선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일도 이렇게 21선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종가 분할 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건 이런 애들이 이런 테마주들과 달라서 이렇게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폴더블 폰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리다 보면 이런 애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실체가 없는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하락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뭐 21 이동평균선 이 부분을 내일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오버나이트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일도 여러분 성투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